저는 그 전자부품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송병우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주제를 그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했었는데, 이 주제 자체가 이제 좀 뭐 어떤 특정한 분야만 갖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5년도 초에 로봇 하는 전문 그룹, 그다음에 센서, 또 네트워크, 또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쪽까지 하는 팀들이 좀 모여서 한 15명 그룹으로 그 이쪽에 다 연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연구단을 맡고 있고요. 횟수로 한 2년 정도 좀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이게 그 어떤 스마트 팩토리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긴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주요 이슈는 이제 그 중에 인더스트리얼 IoT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뭐 제목은 제가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 그를 위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오늘 주요한 그 메인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컬래버레이션해서 연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준비가 좀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할 때 언론 지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제4의 혁명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기술 하나가 그 레볼루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려면 뭐 보통 그렇게 몇 년 연구해 갖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사실 아니고, 그럴 정도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봤는지 과거를 좀 짚어보면은 조금 그런 얘기들을 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 그 처음 산업혁명을 얘기했을 때는 그 기존보다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에너지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람 중심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서 굉장히 뭐 스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그런 또 동력원으로 썼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큰 그런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방식에 의한 게 있었는데, 뭐 테일러리즘이라고 우리 잘 알려져 있죠. 그 결국은 기존의 어떤 생산 방식 자체를 이런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되게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좀 더 획일화된 자기 구간에서 자기 역할만 좀 하면은 굉장히 생산량을 또 늘릴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공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생산성 증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혁명의 하나의 요소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까지 스마트 공장 있기 전에 이 오토메이션을 하나의 이제 스마트 공장의 하나 유형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 하나의 그런 단위 시간당 어떤 단위 비용을 들여서 그 가장 효과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때, 아직까지도 오토메이션이 가장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온 거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뭐 기계를 썼기 때문에 뭐 자는 것도 없고 파업도 없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런 생산성에 큰 향상을 가져왔었고, 최근에 들어서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산업 혁명을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 어떤 단위 기술만 갖고는 안 될 것이고, IT 기술로 대변되고 있는 이런 여러 기술들이 실제 공장에서 쓰일 수 있는, 오늘 뭐 주제로 앞부분에 설명하셨던 빅데이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IT를 중심으로 한 컬러버레이션이 다음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렇게 패드도 들고 다니고 실제 이제 그걸 갖고 진단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응용들을 보는데, 그런 데서 이제 착안하지 않았을까. 정리를 좀 해봤는데, 과거에 그 스팀 머신에 의한 첫 번째 진보, 그다음에 테일러리즘, 오토메이션, 콜라보레이션, 그 놓고 보면 결국은 뭔가 생산성에 굉장한 큰 커브를 보일 때 우리가 그런 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단위 어떤 에너지당에 있었던 그런 큰 그 생산성의 증가, 그 다음에 생산 방식을 바꿔서 생겼던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비용 투자 대비 가장 많은 효과적을 느꼈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직은 뭐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나온 지가 2010년도 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기술들이 현재 도입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쓰이는 상황 속에서 그 향후 미래 가치를 진정했을 때, 아까 뭐 IoT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생산성 향상 커브를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사실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시간은 단축이 됐죠, 물론.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몇십 년에서 10년 언더로도 단축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막 그런데 이제 시발점에 있다. 앞으로 여기에 더 많은
그런 IT 기술이 들어감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이 컬래버레이션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걸 관점으로 놓고 보면 뭐가 도대체 그런 것들을 이루는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기술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크게 센서,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의 스마트화가 그와 같은 거를 이루는 정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게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묶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다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자체가 리즈너블해졌고 기술을 갖다가 실제 적용했을 때 생기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쪽에서 이런 에어리어를 좀 파트를 연구하는 그동안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플랫폼의 이런 쪽에 대한 네트워크 기술들과 그다음에 뭐 여기서 퓨처 인터넷, 인터넷 오브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고요. 여기에 아마 이런 뭐 데이터 분석 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어떤 센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합치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간 이런 쪽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얼 IoT라는 용어가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죠. 과거에 이제 IoT가 좀 더 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컨슈머하고 인더스트리얼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IoT를 어떤 컨슈머 영역과 인더스트리얼 영역으로 이제 최근에 나누어지고 있고 인더스트리얼 IoT를 정의하는 방법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IC라고 하는 표준을 만드는 단체의 정의에 의하면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하는 건 결국은 IoT의 기본 기능이 되는 각 싱, 머신, 뭐 컴퓨터, 피플 연결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인더스트리얼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흔히 그걸 우리가 OT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공장 운영에 관련된 기술이죠. 이 기술을 인텔리전트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한다. 결국은 그렇게 연결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어떤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갖고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IIC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정의가 이 결국 데이터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쓰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그런 출발로 시작됐다. 그게 이 IIoT가 정의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기술들을 일부 사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GE 사례도 얘기하셨는데 항공기 쪽도 있었지만 항공기 말고도 미국의 이제 철도 시스템을 이와 같은 인더스트리 IoT 그다음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철도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는 그런 쪽을 한 게 있고요. 또 베이쇼 같은 데서 만든 실제 공장 쪽에서 쓰이는 이제 그런 실제 프랙티컬한 애플리케이션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RTI 시스템, RTI 뭐 DDS 같은 것들을 만든 데죠. 그다음에 엑센추어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정유 공장에서 한 사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는 제가 좀 뒤에도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런 새로운 공장에서 제조업에서 이런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하는 트렌드 혹은 또 뭐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뭐 독일에서는 뭐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런 흔히 얘기는 제조업에서의 어떤 새로운 ICT 기반한 신기술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 가장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전문 기관인 IoT 넥서스라고 하는 데서 미국 쪽에 있는 데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니까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했을 때 여기에 따른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공장의 어떤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는 이런 게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사실 이제 공장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IT 진화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미 뭐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들도 많고 산업용 이더넷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표준도 한 2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공장에 쓰이는 어떤 그런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잘 호환이 되지 않는 게 또 문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빅벤더들이 중심으로 했던 벤더 중심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합쳐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공장의 시선은 사실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데이터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뭘 쓴다라는 것 자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독일에서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독일의 굉장히 큰 공장이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경쟁자 시스템에 경쟁 시스템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주 좋게. 그러니까 뭐 몇 년을 분석해야 될 거를 모 회사가 아주 심플하게 한 장을 분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갔고 그게 실제 독일의 법정 분쟁이 됐고 그 이후로 제조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나갔을 때 그게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게 법적 제정에 들어갔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제조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정책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뭐 그쪽 전문 그룹들이 올해 8월까지 해서 그 지금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제정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형태로 시큐리티 이슈는 굉장히 그 중요하면서도 향후에 또 우리가 이런 쪽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또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또 그런 우리가 뭐 어차피 시큐리티는 대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그 커넥티비티 이슈입니다. 그 많이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는데 그 기술들에 어떤 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정확히 그 레이어, 그러니까 무슨 기술과 무슨 기술이 어떻게 호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제 서로 그런 것들을 쌓으면 가장 최적의 조합인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실제 제조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나한테 최적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뭐 이런 이선 요소들이 조금 더 나중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건 독일에서 한 조사인데 독일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갖다가 임플리멘테이션 했을 때 뭐가 역시 가장 챌린지한 이슈냐인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큐리티 이슈를 여기서는 한 4위 정도, 5위 정도로 놨지만 가장 큰 틀은 이제 이렇게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넥스트 제너레이션한 제조 아키텍처를 얘기하자면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좀 그려와서 기존에 있던 어떤 제조 도면에 썼던 그 시스템들이 워낙 다양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묶어보자라는 그런 기본 철학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하지 말자라는 거 이제 큰 틀은 동의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거를 이제 좀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전자부품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가 과거에 이제 IoT를 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엠템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처음 접하고 그 원엠템 시스템을 처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좀 그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후에 그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느냐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한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진 부분이 이 IIC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면 굉장히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 좀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IIC는 그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을 표현했지만 인더스트리얼 IoT 쪽에 대한 그 키를 가지려고 하는 그룹의 모임이고요. 현재 한 250개 그룹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존에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나 뭐 이런 쪽 파트뿐만이 아니라 공장 쪽에 대한 솔루션에 강한 그룹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히다치 도시바라든지 또 뭐 G라든지 이런 벤더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쪽에 많은 역할들을 하려고 모이는 모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공한 IoT 어프로치들을 활용해서 여기도 하나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고 그러면서 그 공장에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기술에 대한 어떤 포맷을 만들고 거기에는 이제 시큐리티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 어떤 커넥티비티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공인해서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이 기술들을 한번 좀 묶어보자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초기부터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메인 이슈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워킹 그룹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담당하는 파트, 세큐리티를 담당하는 파트,
뭐 커넥티비티 이슈를 담당하는 파트 있고, 저희는 뭐 여기에 뭐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영역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IIC 자체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테크니컬 그룹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버케블러리라든지 요 유즈 케이스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 철학은 하나의 어떤 그 이 멤버 250개 그룹이 모여서 하나의 공통된 공장에서 쓰이는 오픈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여기에 보안하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모델을 정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공장이나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컨펌을 받으면 테스트 베드로 정식 인증을 받고 이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테크놀로지 중에 없으면 그것들을 갖다가 새로운 스탠다드로 제안을 하고 아니면 여기에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있다면 그 새로운 기술로서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다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향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컨소시엄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팀들을 보면 오늘 이제 뭐 빅데이터를 하는 팀이 현재는 이런 정도의 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커넥티비티를 담당하고 있는 뭐 통신 기업들 포함해서 어쨌든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있는 팀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 시멘스나 뭐 삼성전자, 또 미쯔비시 같은 그런 데들이 있고요. 가버먼트 펀드도 여기 원래 가버먼트 펀드로 일부 출발했기 때문에 좀 들어 있고 보안 쪽 그다음에 있고요. 그다음 뭐 리서치 그룹 파트가 있고 스탠다드 쪽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 한국의 참여가 좀 많지가 않아서 제가 봤을 땐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 굉장히 뭐 매년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데 비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그 많은 참여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에어리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이 IIC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슈를 하나 받았던 게 있는데 그 15년도 11월 달에 그 IIC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된 프레임워크로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가 합쳐져서 이 IIC와 좀 같이 가자라는 쪽에 이제 합의를 했고 실무 협의 후 그 올해 16년 4월에 하노버에서 있었던 하노버 페어에 뭐 기조연설로 오바마 대통령도 하시고 뭐 메르켈 총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 어떤 제조 혁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큰 틀로 이제 헤드라인 기사가 IIC하고 I4.0이 조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뭐 거의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왈도르프라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메인 이벤트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그 표준 회의를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트렌드를 빨리 좀 따라갈 수는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IIC가 다루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은 사실 다양한데 그 중에 매뉴팩처링 도메인은 그 이 I4.0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4.0 스탠다드를 좀 많이 채용하기로 했고 그 스탠다드가 마치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3차원으로 만든 그 I4.0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I4.0 모델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IEC에 있는 그 스탠다드들을 모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IEC 쪽에 있는 스탠다드들이 모여 있는 조합이고 거기에 아까 그 프랙티컬한 도메인에서 있는 그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 IIC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연합을 해서 하려고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뒤에 좀 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삼각형 꼭지를 설명을 드릴 때 기술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해서 실제 어떤 테스트 베드를 만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에 그 뭐 테스트 베드 이슈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베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컨트롤드 되는 그 익스페리멘테이션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의 어떤 데모 팩토리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IIC라고 하는 데서 그 두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리얼 월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고려한 테스트 베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스탠다드들, 비즈니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그렇게 컨펌 받는 게 그 이 표준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부 컨트리뷰션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그 IIC에 나와 있는 테스트베드가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이 뭐 영역에 따라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다음에 뭐 데이터 마이닝 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특별하게 뭐 유틸리티에 대한 거, 헬스케어 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굉장히 이슈고요. 여기에서 현재 5개는 컨펌이 돼서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2개가 이제 그 프리 어프로브도 돼 갖고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과거 이 현재 지금 시스템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어떤 IIoT나 또 빅데이터 시스템들이 어떤 아키텍처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제가 포비라고 하는 후지지 시스템에 대한 거, 그다음에 MQM 하웨이에서 주도하는 거. 이게 MQM은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 중국의 스마트 팩토리 전략은 생각보다 그 IT 회사들이 많이 그렸고 거기에 하웨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렸습니다. 그 하웨이가 혼자 그린 건 아니고 뭐 그 독일의 그 컨설팅 그룹이죠. STM 스틸러라는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중국의 그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짰는데 거기에 이제 하웨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략을 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셉이나 뭐 TCS는 그 저 인도 쪽의 기업입니다. 그 타타 쪽에서 만든 타타 그룹의 뭐 삼성 SDS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죠. 그다음에 뭐 히다치, 그다음 보쉬 이런 데서 이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자료는 어쨌든 여기 이 IIC에서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사실 공개되는 게 약간은 좀 크리티컬한데 그 공개가 허락되는 슬라이드들만 모아서 제가 드렸었고 여기에는 이제 그거 외적인 슬라이드도 몇 개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후지츠에서 만든 거고 사실 후지츠는 일본은 이팩토리라고 해서 상당히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그 나라죠. 그리고 그것들을 후지츠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후지츠도 간 적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고도화된 시스템의 걸 쓰고 특히나 제가 예전에도 많이 놀랐던 건 이 후지츠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가 이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서 그게 생산 현상에 생산 상황에서 바로바로 이제 액션이 줘서 그거에 의해서 실제 넥스트 컨트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제가 그런 부분을 눈여겨봤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이게 첫 번째 승인받은 프로젝트인데 포비라고 하는 플랫폼이 승인을 받으면서 그 여기에는 뭐 인텔과 시스코 같은 데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후지츠 공장 라인 중에 이게 SMT 라인인데 그 안에서 실제 각 SMT 기계들 뭐 이런 SMT 라인들이 있는 공장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립기계 SMT 라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 네트워킹하고 각 라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이제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에러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그것들과 그 이전 단계에서의 릴레이션을 찾아내는 그런 쪽에 대한 거에 굉장히 그 갖고 있고 굉장히 또 우수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부터 이런 시스템을 써서 실질적인 데이터 축적도가 10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부터 빅데이터와 유사한 솔루션들을 썼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간이 왔었고 뭐 참고로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스마트 팩토리 나오면서 이제 독일의 뭐 암백이라는 공장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암백 공장이 제가 3년 전에도 처음 갔을 때 또 알았던 게 데이터가 18년치 데이터가 있거든요. 암백 공장에 가보면 그러면 이미 어떤 큰 서버에 18년 전부터 데이터가 있었고 그게 분석이 돼서 결과가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인 뭐 무슨 S전자니 뭐 이런 데 가도 몇 년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대부분 받아서 뭘 해본 다음에 다 버렸거든요. 데이터가 뭐 그렇게 쌓아 있으면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비디오는 쌓아놓으면 나중에 보기라도 하지만 데이터들은 뭐 웬만한 공장들이 몇 테라씩 넘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갖다 놓고 옥석을 가릴 줄 몰라서 거의 이제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좀그 생각이 좀 낮았던 것 같은데 이런 데들이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그 전에 이제 어떤 기술이 다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모아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건 노트북 검사하는 쪽의 시스템인데 노트북 검사하는 것들은 뭐 자동화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거의 수동 사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데서도 각 라인에서 흐르는 어떤 그런 그 노트북 검사에 대한 뭐 프로세스하고 공정에 대한 에라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해놓고 기존에 이제 이거 로컬 시스템으로 돼 있었던 거를 이 플랫폼이 안정이 되어지면서 클라우드 베이스한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면서 후지츠가 후지츠 UC1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이름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보면은 뭐 이런 데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 안에서의 피지컬리 데이터를 갖다가 취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후지츠가 쓰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 IoT 플랫폼을 K5 IoT 플랫폼이라고 이들이 부르는데 이 플랫폼을 이제 처음 써서 실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애널리시스를 이게 그 일본의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회사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시스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실 공장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로 쓰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승인이 돼서 뭐 실제 라이브 데모도 지금 그 회의에서는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MQM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MQM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하웨이 쪽에서 이제 그 그린 시스템인데 제가 이 중국 친구들이 하는 결과 보고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025년을 1단계로 보고 35년, 45년 그래서 1, 2, 3단계로 보고 스마트 공장을 진행 중인데 그 어차피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부분은 그 이 MQM 철학을 만들면서 만든 분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거는 조금 그 지금 당장 이슈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중국 자체 스타일이 현재 사람에 의해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자동화로 다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건 좀 놓고 첫 번째 이제 그 메인 이슈로 잡은 건 퀄리티다. 그러니까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국 제품들이 나오면서 많이 지적받는 거는 결국 이제 품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품질을 자동화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그 품질도 좋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기존에 이제 이런 뭐 연결 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뭐 분석 못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적인 이슈, 그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 시스템을 갖다가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공장 유저들한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를 바꿨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플랫폼들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아직 이 하웨이가 만든 플랫폼은 완성이 되진 않았고요. 이제 프로토타입 중에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그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그 퀄리티에 대한 이슈를 개선하고 그것들을 실제 하웨이 공장에다가 이제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그때 자리 잡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그 하나는 이제 TCS라고 하는데 하고 이제 독일의 시멘스가 같이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또 굉장히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는 PLM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PLM이라는 게 뭐냐면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결국은 모든 이슈, 그러니까 즉 공장 안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또 그것들을 갖다가 뭐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이제 가상 공장. 그러니까 이건 굳이 피지컬 공장이라고 치면 피지컬 공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상 공장으로 올려서 가상 공장에서 실제 실공장을 가지 않더라도 똑같이 그걸 갖다 모사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뭐이 그 디지털 트윈 혹은 버추얼 트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공장에다 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 타타 그룹 쪽에서 하는 그런 공장에다 실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예입니다. 그 아키텍처는 이렇고요. 여기도 역시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 뭐 애널리시스 이거 뭐 다 전부 다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그 기업들과 같이 해서 데이터 분석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지멘스에서 나타났던 데이터 쪽에 대한 모듈 엔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여기서 적용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쉬에서 했던 그 보쉬에서 승인받은 내용인데 보쉬도 이제 비슷하게 시스템을 하는데 이건 이제 그 공장 안에 있는 퍼실리티들,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라든가 뭐
그 유틸리티들, 그러니까 뭐 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지, 그리고 그걸 플랫폼 티어에서 어떻게 잡아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런 연결 방식, 즉 IoT 기반한 연결 방식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제한돼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TCS에서 얘기하는 그 모니터링 애널리시스 플랫폼들과 연결해서 한다. 역시 뭐 몇 개의 시스템, 특히 이제 여기는 버추얼 트윈 컨셉을 얘기하는 이제 그 다소라는 시스템하고의 연결을 이제 목표로 해서 뭐 그 이제 그 아까 디지털 트윈하고 비슷한 그 공장을 가상화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프리 어프로브드 돼 있는 컨셉인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이 IIC에 그 기술을 공급하고 거기에 이제 그 테스트 베드를 지금 현재 프리 어프로브 되는 현재 두 번의 제가 승인을 받았고 9월 달에 이제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저희 연구원하고 이제 독일의 프라운호퍼라는 두 그룹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승인이 되면 이제 독일의 시멘스, 그다음에 뭐 쿠카 로버, 페스토 같은 그룹들과 연합해서 공장들을 선택하고, 국내에는 LSI에서 LS 한전입니다. 뭐 이런 공장들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참여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실제 IIoT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해서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공장에서 어떤 생산성, 그다음 장비 가동률 상황 등등을 연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공장에 있는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표준 기술인 플러그 앤 웍이라고 하는 펑셔널리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연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보안 기능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제안을 한 거고요. 현재 이거 공식 사이트를 오픈해서 저희가 두 번 그 어프로브 된 거를 갖다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월 7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그 공장을 연결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물색을 좀 하고 있고, 현재 한국의 공장 하나, 독일의 공장 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하는 기술 중에 하나는 오피시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아키텍처도 있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기니까. 그래서 현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 어프로브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 저희가 그 산업부에 스마트 공장을 쪽을 담당하는 민간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그 같이 참여해서 그 산업부에서 국가 지정 제조 혁신 시설이라고 하는 걸로 16년 5월 1일 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데모 팩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실질적 물리적인 공간이 이제 안산 쪽에 있는데, 거기에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꾸미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그림은 아니고 그 독일에 이런 테스트베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진을 좀 넣었는데, 여기에 다양한 새로운 제조 신기술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기계 정밀 가공부터 사출 성형 전자, 그다음 제약, 화장품 등을 그 데모할 수 있는, 신기술 통해 데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꾸미고 있다. 이런 것들에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저희가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의 참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역시 참여를 하고 있는 그 SMTK라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 매니팩처링 팀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얼라이언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각각의 이제 스마트 제조에 관련돼 있는 유사 기술들, 뭐 IoT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도 이제 계셨고요. 그다음에 여러 그런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로 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런 연합 기술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기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스템들의 그 컬러버레이션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